여러분, 오늘 아침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맨 위 선반에 뭐가 있었나요? 우유, 반찬? 잠깐만요. 그건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냉장고는 4칸짜리 도시예요. 최상단은 기온이 가장 안정적인 북쪽 언덕, 유제품이 살집, 가운데는 왕복이 잦은 도심, 남은 음식과 도시락이 머무는 곳, 하단은 가장 서늘한 지하구역, 고기와 생선의 안전지대, 그리고 문 쪽은 기온이 가장 들쑥날쑥한 해안도로, 잠깐 머물다 나갈 소스와 음료의 정거장. 문제는 이 도시에도 교통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모른 채 신호를 어깁니다. 그 순간부터 맛은 사라지고 영양은 새고 어떤 음식은 독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냉장고 지도를 그려보세요. 감자, 토마토, 바나나, 빵, 혹시 불법 체류자처럼 틀린 구역에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 요동치는 분들 식단은 훌륭한데 보관법에서 발목을 잡혀요. 오늘 그 실수를 단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냉장고 도시 지도를 손에 쥐게 되고 들어오는 순간 독이 되는 7가지 음식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으며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할 한눈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느 구역에 누가 잘못 살고 있나요? 자,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짭시다. 첫 번째, 불법 체류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를 엽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실 때, 점심 도시락 싸실 때, 저녁 식사 만드실 때 말이죠. 냉장고는 각 구역마다 습도가 다르고 공기의 흐름도 다릅니다. 마치 도시의 동네마다 날씨와 환경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교통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위층에 살아야 하고 어떤 음식은 아래층에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아예 이 도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법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음식을 배치하고 그 음식들은 서서히 변질되어 갑니다.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 설명되지 않는 소화 장애, 잦은 두통과 무기력증.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냉장고를 잘못 사용하고 계셨어요. 특히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서 드시는 분들일수록 역설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아침 7시 여러분은 냉장고를 엽니다. 커피를 내리려고 원두통을 꺼내고 아보카도를 꺼내 토스트를 만듭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토마토를 꺼내고 바질 한 줌을 꺼냅니다. 저녁에는 마늘과 양파로 요리를 시작하고 후식으로 바나나를 먹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을 위해 빵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평범한 하루죠. 그런데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은 최소한 5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커피 원두를 냉장고에서 꺼낸 것, 아보카도를 차갑게 보관한 것, 바질을 냉장 보관한 것, 빵을 냉장고에 넣은 것. 이 모든 행동이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맛을 떨어뜨리며 때로는 우리 몸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예?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커피 원두도 안 되고 아보카도도 안 되고 그럼 대체 뭘 냉장고에 넣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혼란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냉장고라는 도시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최상단 선반은 0도에서 2도입니다. 이곳은 유제품의 자리예요. 중간 선반은 섭씨 3도에서 5도, 조리된 음식과 밀폐된 반찬들의 영역입니다. 하단 선반은 섭씨 4도에서 6도, 육류와 생선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문쪽 포켓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으로 섭씨 5도에서 8도를 오갑니다. 여기는 소스류나 음료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많은 음식들이 이 모든 온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열대 기후에서 자란 과일들, 향이 중요한 향신료들, 전분이 많은 곡물들은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독이 됩니다. 세포벽이 파괴되고 효소 활동이 멈추고 심지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15년간의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고 사용 습관과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냉장 보관이 영양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사는 비싼 유기농 채소들이 냉장고 안에서 영양가의 절반 이상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들은 냉장고라는 도시의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이 중 최소 5가지는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냉장고라는 도시의 도시계획자가 되실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음식은 아예 다른 공간에 보관할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지금 출근길이신가요? 아니면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나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주방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듯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30년 임상 경험이 여러분의 부엌에서 빛을 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불법 체류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침 주방을 걸어볼까요? 오늘 아침 7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음식, 커피 원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원두통을 어디서 꺼내시나요? 혹시 냉장고 문 쪽 포켓에서 꺼내지 않으셨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커피 원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원두는 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은 수백 가지 휘발성 오일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이 화합물들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이 오일들을 응축시키고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 냄새를 원두가 흡수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건 냉장고에서 꺼낼 때마다 생기는 결로 현상입니다. 차가운 원두가 실온 공기를 만나면 표면에 미세한 수분이 맺혀요. 이 수분이 원두 속으로 스며들면서 커피의 풍미를 파괴합니다. 마치 비싼 향수병을 물에 담가두는 것과 같은 일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2만 원짜리 프리미엄 원두를 사셨어요. 건강을 위해, 맛있는 커피를 위해 투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원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순간 2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 수준의 맛으로 떨어집니다. 아깝지 않나요? 커피 원두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속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돼요. 온도는 실온, 섭씨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원두의 향이 한 달 이상 유지됩니다. 한 가지 더, 원두는 분쇄하기 직전까지 통째로 보관하세요. 갈아놓은 커피가루는 향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두 번째 음식, 아보카도입니다. 아침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를 올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꺼내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열대 과일입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면 저온 장애를 입습니다. 저온 장애란 무엇일까요? 과일의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과육이 검게 변하고 딱딱해지며 맛도 쓰고 텁텁해지는 현상입니다.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넣으면 후숙이 멈춰버려요. 아보카도는 나무에서 딴 후에도 계속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딱딱한 과육이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이 발달하죠. 그런데 차가운 온도는 이 후숙 과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익지도 않고 맛도 없고 영양가도 떨어진 아보카도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아침 8시 여러분이 토스트기에 빵을 굽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딱딱한 아보카도를 썰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억지로 썰면 과육이 울퉁불퉁하게 으깨집니다. 그리고 맛을 보면 고소함은 없고 풀 냄새만 나죠. 이게 바로 냉장 보관한 아보카도의 운명입니다. 아보카도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아직 딱딱하고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의 과일 바구니에 두세요. 바나나나 사과 옆에 놓으면 더 빨리 익습니다.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가스가 아보카도의 숙성을 돕거든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해지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다 익었는데 당장 먹을 수 없다면 그때만 냉장고에 넣으세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음식,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이죠. 그런데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 아셨나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감자 속의 전분이 서서히 당분으로 바뀝니다. 이걸 저온 당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자가 생으로는 달콤해지지만 요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
당분이 과도하게 캐러멜화되면서 색깔이 너무 빨리 진해지고 탄 맛이 나기 시작해요. 점심 준비 시간 11시입니다. 여러분이 감자전을 부치려고 냉장고에서 감자를 꺼냅니다. 평소보다 조금 말랑한 느낌이 들지만 그냥 써요. 감자를 갈아서 부침개를 부치는데 이상하게 색이 금방 갈색으로 변합니다. 불을 줄여도 계속 타려고 해요. 겉은 타는데 속은 덜 익은 이상한 감자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쓰고 텁텁하죠. 바로 냉장 보관 때문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당분이 많은 감자를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감자를 먹는데 오히려 해로운 물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감자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종이 상자나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 그늘진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 수납장이 좋습니다. 온도는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해요. 냉장고보다는 따뜻하지만 실온보다는 서늘한 온도죠. 그리고 빛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빛을 받으면 감자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네 번째 음식, 바질과 향채소입니다. 이탈리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파스타에 신선한 바질을 올려 드시죠? 베트남 쌀국수에 고수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향채소들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향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질, 고수, 민트, 파슬리 같은 향채소는 잎이 매우 연약합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세포벽이 얇아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와 건조한 공기는 이 연약한 잎들을 시들게 만듭니다. 잎이 검게 변하고 향기를 내는 정유 성분이 파괴되죠. 저녁 6시 여러분이 파스타를 만들려고 냉장고에서 바질을 꺼냅니다. 어제 샀던 싱싱한 바질이 오늘은 축축 늘어져 있어요. 잎이 끝은 검게 변했고 코를 가까이 대도 향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바질을 파스타 위에 올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향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요. 향채소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꽃다발처럼 줄기를 물에 꽂아서 실온에 세워두세요. 물컵에 담고 위에 비닐봉지를 살짝 씌우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 정도는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며칠 보관해야 한다면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 용기에 넣고 냉장고 제일 따뜻한 곳 문쪽 위 선반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틀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장기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지만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다른 음식 냄새도 많아요. 견과류가 냉장고에 있으면 냄새를 흡수하고 수분을 먹어서 눅눅해집니다. 그리고 기름 성분이 산패되면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죠. 오후 3시 여러분이 간식으로 견과류를 꺼냅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아몬드와 호두예요. 한 알 먹어보니 눅눅하고 고소한 맛 대신 약간 쓴맛이 나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바로 냉장 보관 때문입니다. 신선했던 견과류가 냉장고 안에서 망가진 거예요. 견과류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찬장에 보관하세요. 습기와 빛만 차단하면 한 달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대용량을 구입하셨다면 한 달치만 실온에 두고 나머지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은 괜찮아요. 섭씨 영하 18도의 냉동 온도에서는 산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먹을 때는 자연 해동 후 바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원두, 아보카도, 감자, 향채소, 견과류. 모두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위해 사는 식재료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맛도 영양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요리를 자주 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공유 버튼 하나로 소중한 분들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음식들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냉장고에 넣으셨던 것들이거든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영양소를 지키려고 냉장고에 넣으셨던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6번째 음식,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냉장고 채소 칸에 가지런히 넣어두셨나요? 빨갛고 탱글탱글한 토마토를 보면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야 신선하게 보관될 것 같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왜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토마토는 중남미가 원산지인 열대성 과일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렇다면 왜 따뜻한 곳에서 자란 식물이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열대 식물은 차가운 온도에 적응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는 이 식물에게는 극한의 추위예요. 그렇다면 왜 극한의 추위가 문제일까요? 세 번째 이유로 들어갑니다. 토마토의 세포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세포막 안에 있던 효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왜 효소가 중요할까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토마토의 맛과 향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효소들이기 때문이에요. 토마토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 그 신선한 향기, 이 모든 게 살아있는 효소의 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맛과 향을 지켜야 할까요? 다섯 번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맛과 향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맛있다는 건 그 안에 영양소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향기 유전자가 꺼집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식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는 500개가 넘는 휘발성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토마토 특유의 향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섭씨 4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이 화합물을 만드는 유전자가 활동을 멈춥니다. 마치 공장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둘째, 펙틴이 변질됩니다. 펙틴은 토마토의 식감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과즙이 터지는 그 느낌, 바로 펙틴 덕분입니다. 그런데 냉장 온도에서는 펙틴의 구조가 변하면서 토마토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씹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은 식감이 되는 거죠. 셋째, 후숙이 중단됩니다. 토마토는 수확 후에도 계속 익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당도가 높아지고 산미가 적절하게 조절되며 영양소가 최고점에 도달하죠. 그런데 냉장고는 이 후숙 과정을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덜 익은 맛없는 토마토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 토마토를 일주일 동안 냉장 보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월요일에 마트에서 산 싱싱한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화요일 향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수요일 표면이 약간 물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맛을 보니 싱거워졌어요. 금요일 식감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토요일 토마토를 잘라보니 속이 물러져 있어요. 일요일 결국 버립니다. 이게 바로 냉장 보관한 토마토의 일주일 일기입니다. 여러분이 2,000원 주고 산 토마토가 일주일 만에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영양소는커녕 맛도 없는 물체로 변해버리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되신 한 남성 환자분이었어요. 전립선 건강 때문에 토마토를 매일 2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별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식단 일지를 확인해 보니 토마토를 한 주일치씩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주일 동안은 실온 보관한 토마토를 드셔보시라고요. 환자분이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토마토 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진짜 토마토를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실온에 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꼭지가 위로 향하게 놓으면 더 오래 갑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돼요. 주방 식탁 한쪽이나 창가 옆 선반이 적당합니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가 이상적이에요. 아직 덜 익은 초록빛 토마토는 실온에서 이틀에서 사흘이면 빨갛게 익습니다. 빨간 토마토는 사나흘 정도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토마토가 너무 빨리 익어서 당장 다 먹을 수 없다면 그때는 요리해서 소스나 스프를 만드세요.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7번째 음식, 오이입니다. 오이도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냉장고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오이는 차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오이는 차가울 때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있죠. 하지만 보관과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오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수분 덩어리예요. 그렇다면 왜 수분이 많은 게 문제일까요? 두 번째,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오이의 세포벽을 약화시킵니다.
세포벽이 약해지면 왜 문제일까요? 세 번째,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오이가 물러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럼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다섯 번째, 오이의 영양소가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이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와 칼륨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뜻이죠. 오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영양소들도 함께 손실됩니다. 냉장고에서 사흘만 지나면 비타민C의 40%가 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70% 이상이 없어지죠. 만약 오이를 냉장고에 넣어둔다면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오늘 오후 2시 여러분이 마트에서 오이 5개를 삽니다. 집에 와서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내일 저녁 하나를 꺼내 먹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쪽이 약간 무른 느낌이에요. 모레 저녁 또 하나를 꺼냅니다. 이번엔 표면에 물기가 맺혀 있어요. 씻어서 먹는데 아삭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흘째 되는 날 세 번째 오이를 꺼냅니다. 이미 물러서 샐러드로 쓰기엔 애매해요. 나머지 2개는 그냥 버립니다. 이게 냉장 보관한 오이의 운명입니다. 2,000원짜리 오이 5개 중에서 제대로 먹는 건 한두 개뿐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피부 건조와 변비로 고민하셨습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오이를 매일 1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효과가 없으셨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오이를 일주일치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관법을 바꿔드렸더니 석 주 만에 피부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오이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1개씩 감싸주세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세워서 보관합니다. 가로로 눕히지 말고 세워야 수분 손실이 적어요. 온도는 실온 섭씨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사나흘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차게 먹고 싶으시다면 먹기 30분 전에만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보관은 실온에서, 먹을 때만 차갑게. 이게 오이를 다루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오이, 우리가 샐러드의 주재료로 건강식의 대표로 여기는 이 2가지 채소가 냉장고에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함을 지키려던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신선함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채소 칸에 토마토와 오이가 있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실온 보관을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맛의 차이를,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음식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이제 6번째와 7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음식들은 아마 여러분 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6번째 음식,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그건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의 대표 주자예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이라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껍질이 금세 검게 변합니다. 이건 표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껍질이 검게 변할 때 바나나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벽이 파괴되고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이 멈춰버려요. 더 큰 문제는 영양소 손실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죠. 이 칼륨은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칼륨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섭씨 13도 이에서는 바나나의 효소 활동이 거의 멈추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 때문에 매일 바나나를 드시는 7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셨어요. 식단 일지를 보니 바나나를 한 송이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상권 보관을 권했고 익은 바나나는 바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바나나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서 실온에 걸어두세요. 바나나 거리가 있으면 더 좋아요. 공중에 매달아두면 바나나끼리 부딪혀서 멍이 드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2, 3일 안에 드시고 아직 덜 익은 바나나는 익을 때까지 실온에 두세요. 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어서 곧 상할 것 같다면 그때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리고 스무디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7번째 음식, 빵입니다. 여러분, 빵도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빵은 금방 곰팡이가 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시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 금방 딱딱해지고 퍽퍽해집니다. 이걸 노화 현상이라고 해요. 빵 속의 전분 분자들이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화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 바로 냉장고 온도에서 이 현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소화 문제입니다. 딱딱해진 빵은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 보관한 빵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69 세 되신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식빵을 드셨는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식빵 한 봉지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한두 장씩 꺼내 드셨더라고요. 일주일이 넘은 딱딱한 빵을 드셨던 거죠. 빵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하루 이틀 안에 드실 빵은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에 보관하세요. 빵 봉지 입구를 꼭 닫아두기만 해도 2, 3일은 괜찮습니다. 만약 빵이 많아서 당장 다 먹을 수 없다면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에요. 냉동실에 넣으면 노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때는 냉동 상태에서 바로 토스트하거나 자연 해동 후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7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모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이것들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차갑게 보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각 식재료마다 가장 좋아하는 온도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켜줄 때 음식은 자신의 영양소를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가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하나로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음식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음식 바로 꿀입니다. 꿀은 냉장고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꿀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예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랑받아온 식품이죠. 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꿀은 상온에서 몇 년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이 결정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얗게 변하고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굳은 꿀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꿀의 효소 성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꿀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여러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목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냉장 보관한 꿀은 이런 효소 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꿀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면 됩니다. 주방 찬장이나 팬트리가 적당해요. 만약 꿀이 굳었다면 용기째 따뜻한 물에 담가두세요. 서서히 녹으면서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높은 온도는 꿀의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영상을 들으신 후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이 들어있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보관하세요. 둘째, 장을 보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음식은 원래 어디서 자랐을까? 따뜻한 곳에서 자란 채소나 과일은 차가운 냉장고를 싫어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따르면 보관법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셋째,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냉장고는 우유, 요구르트, 고기, 생선처럼 쉽게 부패하는 식품을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습관부터 바꾸셔야 해요. 네 번째, 식재료는 자주 조금씩 사세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서 냉장고에 쌓아두는 것보다 2, 3일에 한 번씩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함께 사시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배우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바꿔야 하지?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음식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냉장고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